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소 하고 싶어 하시고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진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좋은 대안 내지는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그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노후에 아주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거든요. 야, 그 태양광 발전소가 그거 괜찮대. 쏠쏠하대.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무너지고 국제 에너지에 대한 그 공급이나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지고 코로나 속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것 부분을 분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태양광 발전소로 갖고 계신 분들은 시쳇말로 놀았거든요. 놀았습니다. 킬로와트당 2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전력을 300원 이상씩도 받았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이제 높은 수준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제 변화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구상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불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명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 사회가 전기 에너지에 너무 몰두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가 끊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전기가 끊어지면 조명은 일단 상상할 수도 없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들이 동작을 안 할 뿐더러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영이나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기계들도 다 멈출 거고요. 수도도 어쨌거나 모달을 이용해서 가압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수돗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은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을 하는 거다. 대신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 자체가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정책이나 내지는 어떤 도달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에너지들하고 적절하게 경쟁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주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가 유지가 되고 확산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니면 더 발전하면 태양광은 사라질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양광은 그냥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에너지원. 이 태양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태양광은 이게 현대의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세상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반도체 산업의 부산물이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 그리고 태양전지에서 나온 전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220이나 아니면 380으로 바꿔주는 이제 기계가 인버터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 인버터의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시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늘어나냐면, 인버터가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 전력을 직접 컨트롤하는 전력 소자들이 그동안에 발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특별하게 많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전력 소자에 대한 수요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자거든요. 이제까지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전자계통에 계시면 뭐 IGBT나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전력 소자입니다. 여기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전력 소자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 가지고 전력 소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그때그때 아주 능동적으로, 내지는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제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종적인 전력 소자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태양광 인버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력 소자가 전기 자동차에서 발전된 전력 소자로 대치가 되는 경우에는 인버터의 수명이 제가 봤을 때는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태양 전지파는 기본적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버터가 지금 전기 자동차에 의한 전력 소자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입어서 인버터의 수명이 2배로 늘은다 그러면 이 인버터도 20년 이상 이제 가는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골치가 아팠던 인버터의 짧은 이제 교환 주기, 이런 부분들. 인버터 하나 교환하면서 돈도 많이 나가거든요. 만약에 인버터까지도 한 20년 정도 버틴다 그러면은 정말로 경제성 있는,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저런 것들은 달성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안에 태양광 인버터의 전력 소자들이 자동차 쪽에서 발전된 전력 소자들을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태양광 발전소, 이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의 화석 발전소 내지는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그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물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런 것들이 어느 일순간에 확 성공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바라는 꿈의 이제 어떤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꿈의 기술이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천치입니다. 저기는 아마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인류는 분명히 상온에서의 초전도체를 성공을 시킬 것입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어질 거예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이 전 세계의 줄기세포의 산업 자체를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보편화시킨 것처럼, 지금 줄기세포는 우리 생활에서 조용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죠. 돈 많은 분들은 줄기세포로 인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나 뭐 이런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황우석 박사는 뭐 중동에서 거의 뭐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만 이제 죽일 놈 내지는 이제 사기꾼 내지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이번에 국내에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LK99인가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사실 좀 너무 인색해요. 한국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훅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일단은 절대로 이제 성공하는 걸 그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이 사건은 아마 인류에게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노정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요. 결국 상온에서의 초전도체는 결국은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에너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질량들을 다 사용해서 모두를 에너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에너지를 사용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K99 사건은 아마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져 있었던 상온에서의 초전도체에 대한 희망이나 관심을 아주 현실감 있게 증폭을 시켜서 많은 사회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의 아주 예민한 지역에 아주 작은 터전에서 5천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두글두글하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잘났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를 하나 할 건데 저희도 설치 업체예요. 저도 태양광 수주해야 먹고 삽니다. 근데 저한테는 공사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저희도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를 이제 광고를 하게 돼요. 광고를 또 하나 하면 저희가 토지를 구해요. 토지를 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는데 보통 이제 뭐 몇천 평에서 이제 뭐 만 평 단위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한 3군데는 저희가 직접 건설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남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제 이제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앞으로 홍보를 할 건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답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사를 못 가고 있고 제가 지금 뭐 한 8개월 동안 이제 영상을 쉬었던 것이 굉장히 이제 큰 병을 알아서 큰 수술까지 받고 회복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아마 한 8개 정도 100kW 한 8개 정도가 아마 가능한 그런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하고 촬영하고 집주인하고 토지 가격 협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제 그런 기회도 가질 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태양광 시장의 분양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제가 분양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분양 시장은 사실은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와 태양광 업자들이 조인돼서 태양광 업자가 조인해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는 땅들을 이제 처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태양광 업체들은 이제 충실하게 이제 일거리를 확보하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단지 내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지 내에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의 발전소를 우리가 매달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의 발전소도 같이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태양광 업계에는 사실은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어떤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얘기해봤자 부정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을 이렇게 계속 짓누르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회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 아마 2, 3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가 있잖아요. 태양광 업계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오르막에 아마 거의 정상부까지 도달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잘 견뎌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업계가 침체가 되면서 좀 너무나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치중했던 업체들도 많이 정리가 돼서 좀 이 업계가 좀 건전한 업계가 되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요. 자, 제가 채널을 실수로 삭제해서 다시 만든 채널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릴 건데, 다음 영상은 이제 주택용 인버터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영상인데, 교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는 주택용 3kg,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난 내지는 이제 궁금한 내용 내지는 캠핑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전지판을 구해가지고, 나름대로 배터리 설비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독립형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발전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마칠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입니다.